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 방네 톡톡.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구미시에서 하나뿐인 마을 미디어 진평 숲속마을 이야기 채널의 동네방네 톡톡 김정락입니다. 제가 바쁩니다. 이곳저곳에서 촬영하느라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도 촬영하고요. 또 오늘은 다시 구미 영상 미디어 센터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방송합니다. 동네방네 톡톡 1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에는 맞벌이 엄마에게는 또 맞벌이 아빠에게는 아이들 돌봄이 큰 고민거리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별히 다양한 돌봄 형태 중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센터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지역사회 돌봄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이자 그리고 아동 돌봄의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전문가 모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 권현진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 권현진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계시면 돼요. 네, 긴장됩니다. 소개를 부탁합니다. 이름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저희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곳은 아니고 네. 그 경상북도의 위탁으로 경북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에게 다양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북지원단 단장. 네, 맞습니다. 대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지원단에서 얼마 동안 일하셨어요? 제가 지원단에 근무한 건 2011년부터인데 사실 그 전에 그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라고 그 네. 인력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부터 일한 걸로 하면은 2009년부터 일을 하게 돼서 사실상 15년 정도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데 네. 그 파견하는 일부터 해서 지금 지원단에서 15년 동안 일하고 계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청춘을 바쳤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20대, 30대를 다 센터랑 같이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일은 잘하시는데 권력자잖아. 네. 그러면. 제가 잘 버팁니다. 그러면요.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을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역아동센터 저희 지원단은 사실 전국에 16개 시도 지원단이 있습니다. 각 시도 단위 위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네. 시도 지원단은 서울 지원단부터 제주 지원단까지 그렇게 16개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저는 그중에서 경상북도의 위탁으로 경북 지원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지원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시도청의 위탁으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저희 경북은 굿네이버스 경북 서부지부에서 2011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처음에 개소를 하면은 운영 기반을 다지는 일부터 종사자 역량 강화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물품 지원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 위탁받아? 2011년부터. 네, 굿네이버스에서 위탁받은 지원단은 2011년부터고요. 사실 아까 앞에서 그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다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에서 제주 지원단까지 16개 지원단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체 지역 아동센터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원해주는 거는 주로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거죠. 네, 뭐 종사자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고 운영 전반적으로 좀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들은 지금 저희가 TO가 4명일 때도 있고 5명일 때도 있고 조금씩 조정되긴 하는데 지금은 단장인 저를 포함해서 팀장 1명 그리고 실무자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생각보다 그러게. 인력이 네. 많지 않고 저희는 도단이라서 TO가 4명에서 5명인데 사실 다른 뭐 대구나 대전이나 광역 단위의 지원단들은 TO가 3명밖에 없습니다. 좀 위탁 형태들이 달라서 그래요? 인원도 조금 다르고. 네. 그러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겠어요. 아무래도 도단위는 특히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워낙에 이제 넓다 보니까는 외부 이제 센터를 방문하는 출장 일정이 잡힐 때 이제 사무실에 비워야 되는 공백이 좀 커서 그렇네. 네, 직원들 업무 분장이 좀 중요합니다. 저희는. 좀 인력을 더 달라 그랬죠.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사실은 추가로 더 받아서 5명입니다. 원래 그 전에는 어떻게 일했나요? 원래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습니까? 네, 네. 아이고 고생이 많았네요 그 동안에. 근데 뭐 센터랑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다행히 이제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현장을 방문해서 센터 선생님들, 센터장님이나 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뭐 많은 어려움은 없어서 또 소통만 잘 되면 사실은 일하는데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으니까 네. 다행히 저희는 또 그 장기 근속하는 직원도 많고. 아 그래요? 네. 요즘에는 국가나 사회 또 지역 사회의 돌봄이 많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 돌봄의 바탕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지역 아동센터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는 뭐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희 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아이들이 오는 곳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조금 같이 이제 그 지자체 위탁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에 법제화는 됐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작은 공부방으로 이제 자생적으로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한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 성장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방과후 돌봄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돌봄 기관들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지역 아동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사회복지 시설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돌봄만 제공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네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을 하는 보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네. 아이들에게 교육이나 뭐 문화체험이나 정서적인 지원까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곳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돌봄이 많이 유행이기는 하지만 네. 지역 아동센터도 돌봄을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는 아동 사회복지 기관이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돌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론 기본적으로 방임 예방을 위해서 돌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네. 그 돌봄 필요한 친구들에게 더 많은 복지 서비스가 네. 제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돌봄 기관들과 다르게 지역 아동센터의 특색을 가지려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아동복지 시설로서 자기 일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 전반적으로 이제 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데 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호자나 학교나 이렇게 외부 기관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은 아동이 아니라 종사자가 이제 그 자기 얼굴이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네. 종사자의 전문성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도 지원단에 비해서 사실은 경북 지원단이 종사자 교육을 꽤 많이 열어주고 굉장히 있습니다. 많이 해요. 네. 그럼 종사자 역량이 좀 강화됐어요?
사실 그 처음에 제가 초창기에 일을 할 때에 비하면은 뭐 제안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무래도 프로포절 이런 걸 받아서 이제 예산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역아동센터도 3년에 한 번씩 복지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평가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볼 때 경북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들이 평가를 잘 받아요. 중간 이상은 합니다. 중간 이상. 그러면 경북의 지역 아동센터 몇 곳이에요? 지금은 272개소가 있는데 네. 군위가 네. 이제 대구로 편입되면서 그렇지. 올해까지는 이제 지원 유예라고 해가지고 그냥 네. 경북에서 지원하는 그런 뭐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긴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대구로 편입이 되고 저희가 넘어가 버리네. 네, 3개가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9개가 네. 되네요. 269개. 구미는 몇 개입니까? 구미는 47개. 47개. 네. 경북은 현재까지는 272개. 네. 그다음에 구미는 4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요즘에 이제 방과 후 아동 아까 돌봄 얘기했는데 돌봄 기관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어요. 네. 학교 돌봄도 생겼고 그다음에 뭐 지역 아동 센터 돌봄은 전통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 돌봄 네. 또 마을 돌봄터 돌봄 그죠? 그게 이제 다 함께 돌봄이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가족센터장님 얘기 들으니까 가족센터에서도 또 네, 공동육아 주민 나눔터도 주도형 있고. 네. 공동육아 나눔터 말고 또 지역마다 지원을 해줘서 주민 주도형 돌봄터를 또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주도형 마을 돌봄 이게 참 이 얘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한참 얘기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워낙 뭐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그래도 역사가 그래도 조금은 오래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우선 학교 돌봄을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 자체는 돌봄보다는 이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보니까는 네. 뭐 정책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로 해서 돌봄이 학교에서도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선 학교에서 하는 돌봄에는 초등 돌봄 교실하고 방과 후 학교는 뭐 아이들에게 뭐 특기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요즘은 늘봄 학교까지 해서 학교에서 하는 돌봄들이 조금 다양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학교 돌봄은 일단은 소관 부처가 교육부이기도 하고 네. 맞벌이나 저학년 위주로 돌봄을 제공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돌봄 체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네,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늘봄 학교는 이제 올해 전국에서 5개 지역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북도 교육청이 들어가서 경북도 그 5개 시범 운영하는 것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 관련돼서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우선은 교육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단순히 방임 예방을 위한 돌봄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래도 좀 다양한 유형들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아침 돌봄을 진행한다라든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네. 방학 중에 뭐 틈새 돌봄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잠깐 공백이 있을 때 학교에서 돌봄을 진행하는데 요 부분들도 사실은 100% 학교에서 수용을 한다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처럼 외부에 이런 그 사회복지 기관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늘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유형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너무 이제 처음에는 위기라고만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그 지역 연계할 수 있는 늘봄 학교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그 마을돌봄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방과 후 아동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기관은 사실 뭐 이름도 그렇고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4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뭐 가구 특성이나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그 형태에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복지 기관이라고 하면 마을 돌봄터는 소득 기준은 상관없이 그냥 맞벌이이거나 돌봄 공백이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들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경북지원단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힘들었잖아요. 재밌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네? 재밌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재밌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 정치적인 발언 아니에요. 힘들었는데 네.
방송이니까 재밌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성격. 그래요? 네. 오, 좋은 낙천적 성격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가족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본인은 있습니다. 편한데.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제일 어려운 순간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제일 어려웠지 뭐.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저희도 지원하는 방향도 그렇고 이때까지 진행했던 사업 내용들도 그렇고 너무 방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이제 법인이 이제 아까 앞에서 굿네이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법인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조금 연계를 시키려고 그때는 뭐 호흡 물품이라든지 긴급구호 물품이라든지 아, 그렇죠. 워낙 시급했으니까 네. 저 법인으로 들어오는 호흡 물품들도 조금 달라고 요청도 드리기도 하고 워낙 대구 경북이 더 너무 심했어가지고 초창기에 네. 사실은 지원단끼리도 좀 교류가 있는데 대전 지원단이나 이렇게 다른 지원단들에서도 경북 마스크 더 필요하지 않냐고 계속 연락 오고. 네네네 더 보내주시고 본인들도 이제 필요하실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경북 전체로 좀 적은 개수라도 n분의 1로 좀 나누어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육 같은 것들도 이제 저희가 이런 지금 사실 여기 장비가 되게 좋은데요. 네, 좋죠. 이게.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장비 구축이나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 경북 지원단에서 일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건데요. 그런 얘기하면 슬프니까 네. 그냥 그동안에 보람 있었던 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일 하면서 좋고 재밌었던 일은 되게 많은데 네. 보람되는 일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종사자들을 위해서 했던 거랑 또 아동들을 위해서 했던 거랑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 네. 우선 종사자 지원에서 제가 좀 보람이 됐던 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이제 네. 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21년도까지도 막 사실 백신 맞고 이렇게 한창 좀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을 때쯤에 경북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라고 센터끼리 모여서 만든 또 회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 경북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라는 단체와 같이 협업으로 정체 종사자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 그게 이제 도청의 동락관에서 네. 저희가 워크숍 형태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철우 도지사님을 모시고 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한 특강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또 흔쾌히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호봉제와 관련되어서도 좀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가셔가지고 네. 21년 이후에 저희가 호봉제 TF팀을 또 만들어가지고 종사자들이 좀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도청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전국적으로 호봉제가 도입이 된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광역 지자체 중에서 네. 서울, 인천 쪽하고 제주하고 대구도 되긴 했는데 대구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만 한 건 아니고 전체 사회복지 시설이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상황이 저희하고는 좀 다르고요. 네. 지역아동센터가 호봉제가 도입이 된 거는 이제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경북이 좀 좋은 성과로 네, 호봉이 도입이 되어서 물론 아직까지도 좀 보완할 사항들은 많은데 어쨌든 타 시도보다 좀 빨리 좋은 성과를 얻어서 종사자들이 좀 힘드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 워크샵 그 지사님 오시고 했던 워크샵부터 호봉제 도입되기까지의 시기를 같이 이제 겪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종사자를 위해서 조금 네,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북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와 네. 지원단이 함께 네. 이제 종사자를 위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네. 획기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네, 저희도 그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네, 그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네, 맞습니다. 예천에 있죠. 네, 네. 그 개발원 쪽에서 조사 연구도 잘 해주셨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네, 네. 그래서 그 바탕으로 저희가 그 도청에 제안을 할 때에도 조금 이제 다른 뭐 서울은 사실 워낙에 뭐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높다 보니까는 네. 서울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나머지 지역들하고 봤을 때는 경북이 그래도 나름 잘했다. 네. 보람되다 이 말씀이죠. 네. 지역 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고생 끝에 낙이라고 그나마 네.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아동을 위한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요. 저희는 사실 아동을 직접 그 대면해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아이들을 네.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직접 만날 일은. 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모니터링을 가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한켠에서 보거나 이런 일들은 많은데 아이들과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소통을 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지원단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에서 지원단으로 바뀌면서 네. 이제 지원단 업무를 하던 첫 해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날이라고 해서 아이들 공모전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글이랑 그림이랑 영상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종사자가 같이 작품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뭐 단순히 작품을 접수해서 상을 준다기보다는 그 접수된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랑 시상식을 같이 하면서 종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부모님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했네, 축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날이라고 지금은 사실상 없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한 3, 4회 정도는 더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 있는데 그거 이제 처음으로 진행했던 그런 행사 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장소를 네. 그 대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했었는데 그랬었어요? 네, 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꿈도 못 꾸는데 네. 그때는 그래도 후원도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대관이나 식비나 단가가 지금만큼 높은 시절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것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원단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네. 아이들도 또 물론 수상의 기쁨도 있었지만은 센터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축하를 다 같이 받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던 거에 있어서 아이들도 되게 즐거워했었던 것 같아요. 본인 작품들도 막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희가 공모전을 기획한 것도 되게 잘했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이래서 센터를 떠나지 않고 힘들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센터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고 이제 그런 물론 복지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와 같은 마음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을 계속 힘들어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애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표정을 보면 알죠. 관심법을 가지고 계시구나. 좋았겠죠. 왜냐하면 뭐 호텔에서 밥 먹고 요즘은 사실은 분위기 있고 이러니까 뷔페 이런 게 워낙 많은데 그렇죠. 네, 그래도 한 15년 전만 해도 막 이렇게 맞아요. 내가 막 찾아가서 아무 때서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때 뭐 결혼식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참. 이런 방송 처음이시죠? 네. 너무 떨려요. 인터뷰 어디 네. 안 하셨어요? 방송 같은데. 인터뷰 해도 보통 뭐 짧게 전화나 하니까. 전화 아니면 인터뷰 요즘에는. 네. 그냥 뭐 원고 같은 거 써서 드리면 네. 뉴스레터로 나오거나 네네. 그런 건데 네. 유튜브 영상은 이제 방송은 처음이시네. 영상 자체도 처음이고 네. 뭔가 이제 약간 라이브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송출되진 않는데 좀 떨립니다. 실시간 송출돼도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밥 사세요. 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처음 나오시니까 네. 특히 마을 뷔페로 갈까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진미동인 우리 마을에도 지역 아동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몇 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진평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네, 인근에 3개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네. 3개가 있고 그러면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거기 다닐 수 있나요?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은 사실은 누구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누구나 네. 필요한 사람은. 네. 근데 지역아동센터가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나 신청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앞에서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정원이 있습니다. 그 물리적 공간이라는 네. 말은 지역 아동센터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네. 아무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네, 말씀이죠.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있으면 각 동네 뭐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네, 네. 시청의 드림스타트 쪽으로 연락을 해서 내가 네. 가고 싶은 지역아동센터에 TO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확인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돌봄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이제 가고 싶은 지역아동센터로 매칭을 해주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막 말로 설명을 드려서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네. 그냥 가고 싶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센터에 바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센터에 센터에 가서 전화해서 혹시 결혼이 있냐, 정원이 다 채워졌냐 확인하시면은 그 이후에 신청서 양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도 물론 지자체 양식이긴 하지만 알아서 해준다. 센터에서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하시지 않아도 그 정부24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가고 싶은 아이가 있으면 네. 부모가 연락해서 네.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절차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네. 해준다. 네. 또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네. 데는 정부24에 네. 들어가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역 아동센터에 보내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렇게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등록해두면 이제 뭐 오라든지 가라든지 하겠죠. 네. 그 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신청해서 대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와도 된다는 결정 통지서가 또 다시 한번 옵니다. 네, 결정 통지서는 누가 발급해 주나요? 그것도 지자체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지자체가 각 그 해당 지역아동센터로 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마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해서 오너라 네, 이렇게 네. 이용하라 네, 이렇게 한단 그렇게 되면 말씀이죠. 이제 정식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이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받을 있습니다. 수 있다. 네. 지자체에서 한다는 말은 구미시장이 허가를 해주는 거네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군요.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 272개 또는 구미는 47개? 네. 어떻습니까? 특별히 구미 같은 경우에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나 아동들의 이용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던가요? 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뭐 이용 아동이나 아니면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직접 왜냐하면 조사는 아동 정보나 보호자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 지원단에서 하는 그 좀 특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앞에 그 영상들을 봤을 때 마을 밀착형 굿센스 사업이라고 진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을 때 굿센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 지원단에서 제공해드리는 사업인데 그 굿센스 사업이 초등학교랑 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해서 이제 마을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요 굿센스 사업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참여 기관 만족도를 조사했던 그런 연구가 한 건은 있었습니다. 근데 네. 특정 사업이긴 한데 그 기간에 참여했던 센터들하고 보호자 만족도를 봤을 때 일단 전체 만족도는 89% 정도 만족 이상으로 나타났고요. 네. 보호자 만족도를 봤을 때는 91% 정도 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마을 미디어 진평 숙성마을 이야기 동네방네 톡톡 나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구미 시장님 오셨네요. 김장호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께서 우리 방송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라디오죠?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아, 예. 그러면 여기서 찍습니까? 네. 잘 좀 찍어주세요. 네. 우리 김영식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구미 을 지역구입니다. 진평동 제 지역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영상 다 보셨어요? 안 보셨죠? 잠시 봅니다. 한번 보셨어요? 네. 네, 우리 마을 미디어 평을 한번 해주시죠. 보신 것, 느낌들. 예, 우리 마을 라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두 분 진짜 감사하고요. 도시의 커뮤니티,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간의 소통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해주신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네. 시에서도 오늘 이 영상 미디어 센터가 우리가 이제 개관을 앞두고 시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미디어 시대니까 이 영상 시설 이런 시설들을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와서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편집도 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또 뭐 세계적으로 알리고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이 영상 미디어 시설이 시민들의 애정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 지역구신데요.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인동진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미가 반도체 네. 특화 단지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미가 제2 도약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네. 앞으로 우리 시장님과 저와 함께 구미를 제2 도약을 할 수 있는 큰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동과 진미 쪽에는 굉장히 큰 네. 행운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반도체 특화 단지의 앵커 기업이 바로 SK 실트론입니다. 네네. 그래서 SK 실트론은 아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청년들 채용을 하고 있고 네. 채용했던 사람들이 아마 인동 진미에 그 둥지를 틀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네. 들고 그렇게 되면 잃어버렸던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네.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겠다. 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셔도 편집해서 짧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편집 훨씬 상관없습니다. 녹화입니까? 생방이에요? 생방 아닙니다. 나는 생방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알겠습니다. 녹화하고 있으면 뭐 편하게 해도 됩니다. 라디오를 녹화를 해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녹화죠. 실시간 해야 이 방송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인동진미 동민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만은 이 방송은 네. 편집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애라도 좀 믿고 해야 이게. 보좌관님 통해서 우리 김 의원님이 우리 방송에 초청을 했더니 답이 없네요. 그래요. 예. 뭐 그건 모르겠는데 방송은 실시간으로 가가 저도 실수도 좀 하고 네. 그래야 좀 예쁘게 좀 봐주고 네네. 미담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수담도 있어야 됩니다. 예. 언제든지 저희 방송에 환영합니다. 시장님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시면 뭐 시정 얘기, 우리 마을 얘기 함께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좋은 이 시설을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고 쓰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네. 활용해 하여튼 뭐 보시고 네. 좋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더 나은 시설을 구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쁘신데도 이렇게 잠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네방네 톡톡은 우리가 이 토크쇼 얘기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영상도 나가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방송인데 얘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다방 이런 거거든요. 네, 저희 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처음에 긴장해서. 네, 대표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 저 이런 거 한 번도 촬영도 안 해봤고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와 보니까 사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너무 시설 장비나 장소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좋아. 이제 대표님께서 네. 또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첫 입사했을 때부터 아는 분이기도 했고 좀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얘기 나눴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동네방네 톡톡은 이웃과 스스럼 없이 만나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떠드는 그냥 수다방 우리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채널 진평숲속마을 이야기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옆집 사람에게도 여러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에게 오늘 인사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3번 카메라 네. 보시면서. 또 이건 카메라를 보면 되는군요. 네. 사실 지금 좀 장기간 비도 많이 오고 장마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도 뭐 복구나 피해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은 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갑자기 인사하면서 무거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비 온 뒤에 하늘이 더 맑다고 하니까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초대를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우리 방송에 오시겠다는 분 막지 않아요. 다 환영이에요. 네. 동네방네 톡톡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요. 언제든지 저희는 가슴 뜨겁게 이웃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댓글로 연락 주시든지 우리 주민들 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스트 권현진, 시그널 음악 김주형, 촬영 김대현, 손경민, 박미정, 제작 멘토 박지하, 그리고 MC 김정락이었습니다. 여기는 구미영상 미디어센터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2번 보고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인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